이 국장님. 네. 박찬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연스럽게 박찬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 원래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번에 완전 진짜 신의 한 수를 둔 것 같아요. 예. 김영진이라고 딱 잘라서 그러니까 최측근이 갔는데 TV조선이 그때 단독을 했는데 최측근을 만났다. 이화영 최측근이 아까 이재명 최측근이 이화영 최측근을 만나러 갔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다라고 지목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정무조정실장은 아시죠? 왜? 대표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대표가 하는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집행하는 자리잖아요. 당대표가 하는. 특히 정무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야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무조정실장 김영진이가 간 걸로 예상을 했었죠. 전에는 예. 그 친명의 좌장인 정성호가 그 이전에도 이화영, 예. 정진상, 김용 이거 다 다 만나고 만나가지고 다녔다가. 또 이렇게 다독거린 적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정성호가 이번에는 안 갔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김영진을 지목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영진이 아주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자기가 아니야, 난 안 갔어 라고 바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이 누구냐라고 이제 바로 전화돼갖고 최측근이 누구냐로 언론의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 갈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냥 끌고 한 사흘을 버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언론에 나와서 나는 아니다. 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찬대로 넘어갔는데. 네, 박찬대가 갔죠. 예. 박찬대가 누굽니까? 이재명의 최 측근이죠. 바로, 이재명이 예비 후보일 때 수석 대변인. 도 했고요. 또 이재명의 경기도 지사로서 2021년 가을에 국정감사에 자기가 직접 나간다고 했어요. 뭐 나오지 말아라, 나가지 말자라고 뭐 캠프에서도 다 얘기를 했지만 아니야, 내가 나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다 나갔잖아요, 직접. 그때 이 박찬대가 뭘 했냐면 원래 교육인데 사보임 해달라. 행안위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가서 방어를 해야 된다. 해갖고 행안위로 가서 혁혁하게 이재명의 이 충성을 다하는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바로 그자입니다. 그자가 지금 최측근을 만나서 열심히 돕겠다. 어려운 게 있으면 좀 억울한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 다 도와드리겠다. 하고 가족도 만나고 그 이후부터 부인이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원서도 내고 예. 또 쫓아가서 옥중 편지. 옥중 편지도 받아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부른 대로 써. 거의 그 분위기로. 그런데 예. 법정에서 부부싸움까지 벌였지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마음은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인 그대로 쓰겠다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화영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다 나왔거든요. 증인까지 나오고 일단 안부수 자기가 어쨌든 이렇게 이 사업에 합류시킨 사람인데 안부수가 다 증언을 했고요. 안부수가 증언한 대로 국정원이 나서서 당시에 이러이러한 기록이 있다라고 보여줬고요. 그럼 증인과 증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무너지니까 마지막으로 김성태가 무너졌습니다. 김성태가 증인으로 나서서 형님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이화영한테 이화영 눈앞에 다 두고 내려놓으라고 이제 붙잡지 말라고. 그 이후에 사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죠. 다 이렇게 무너졌죠. 되니까. 왜냐하면 내 형량 줄여야지. 그렇죠. 내 형량 줄여야지. 내가 왜 이걸 다 뒤집어 써? 내가 왜 이재명 것까지 다 뒤집어 쓰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유동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유동규도 깜방에 나올 때 이재명의 것은 이재명이 당신이 쓰고 나는 내 것만 쓰겠다 이렇게 딱 선언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만큼만 지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평상의 부부라면 부인은 뭐 당이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남편이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남편이 형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재명 편을 들고 이재명 지키기 아닙니까?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나무 편이 돼버렸어요. 탄원서 마지막 기절 보셨어요 혹시? 못 봤어요. 마지막 기절? 네, 읽어보. 사람들은 탄원서의 이 대목만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데 아니 이빨이 3개가 빠지고 맞아, 이빨 3개 빠졌다고. 이거 압박을 했다. 요 대목을 보는데 앞뒤 대목을 보면 이게 지금 남편을 위한 거 맞아?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절이 어떻게 되냐면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남편이 흔들리지 않게 채찍을 좀 가해 주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아니 채찍으로 다스려달라. 남편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재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채찍으로 다스려달라. 이게 지금 남편을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백모 씨인가요? 네네. 그 백모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연녀고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온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 그냥 만정이 떨어진 상황이고 또 운동권 출신이라면서 성균관대 같은 운동권 서클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동권 출신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진영 논리에 더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을 희생시키려 하더라도 이재명을 지키고 이재명을 살려야 자기들의 뜻이 관철이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 당신이 독박을 쓰세요. 그거 아닙니까? 아니 정치범이 되라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예. 끝까지 버텨라 흔들리지 마라 라는 내용이 구구절절히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결국 이화영 이 전 부지사는 마음을 바꾼 것만은 뭐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개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화이팅 이화영 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이화영이 무슨 돈이 없나요? 뭐 지금까지 그 쌍방울에 얼만큼 사실 돈을 뜯어냈습니까? 뭐 자기 내연녀한테 또 법인카드까지 주게 하고 또 아들도 취직시켰던 걸로 지금 예. 기록에 있죠. 그렇게 해서 진짜 빨대 꽂아갖고 쌍방울에 온갖 돈을 다 이해찬 몫으로 또 한 달에 3천만 원씩 또 받아요. 예. 그렇게 돈을 쥐어짜서 받아낸 사람이 아니 돈이 없어서 지금 무슨 뭐 영치금이 없어서 지금 이 개딸들이 영치금을 노줍니까? 죄다 이게 뭐냐면 진상이죠. 왜 진상을 바쳐서 입 좀 다물어 주십시오. 입 그 좀 얘기죠. 다물어라라고 이제 돈으로 조공을 바쳐서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화영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개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영치금도 보내고 편지 보내고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다음 달 8일 날 42차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주 만에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8일 날 이화영이 나와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지금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화영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더 넘어서 이재명의 방북과 관련해서 좀 더 확실한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부인의 그 지금 재판장에서의 그 소란 있지 않습니까? 예. 소란이 언론들이 얘기하기는 아유 그거 참 불리하게 만들었다 남편을 혹은 또 여론을 안 좋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일단 반의 성공이다.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재판은 정상적으로 열렸을 거예요. 즉 그날 법정 진술을 인정을 하는 검찰에서 진술한 걸 인정하느냐 인정하겠다라는 수순이 돼서 완전히 어느든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800만 달러 중에 300만 달러라도 네. 밝혀지고 또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거든요. 8일로 가면. 그런데 법정 깽판을 놓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2주간 지금 시간을 벌었거든요. 즉 이게 왜 휴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8일 동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화영을 한번 다시 되돌려 놓으면 8일 날 꺾어보겠다. 완전히 진술을. 이렇게 해서 시간 벌기용 소란 피운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일부 또 시각일 수도 있고 다만 이화영이 진짜 그렇게 그랬을 때 마음을 돌릴 것이냐 이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근데 둑이라는 게 한번 구멍이 나기가 어렵지 구멍이 나면은 더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구멍은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번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화영으로서는 이제는 뭐 선택의 순간에 선 거죠. 그렇죠. 법정에서 법에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생각할 때 이화영이 만약에 여기서 또 다시 입장을 바꾼다, 그러면 가중되죠. 이렇게 그렇죠. 말을 흔들리게 하고 하는 그 거기에 이제 괘씸죄도 포함이 될 겁니다. 재판부라는 게 뭐 이화영의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기 예.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증언들이 있는데 이화영이가 자기 진술을 일단 이재명이 방북에 개입했다는 것을 진술을 했다가 검찰에서 그걸 또 재판부도 다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압력 넣고 있는 것을 압력을 넣으니까 그걸
다시 되돌릴 경우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8월 8일 이 42차 공판에서 이화영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최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화영 부인의 이 법정 소란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초는 검찰에서도 회기가 쉬는 네네. 8월 15일 전, 네. 지금 휴회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네. 방침은 지금 이 수사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8월 16일 이후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은 더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요. 논란이 커지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 김영.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 오면은 그 기명 투표합시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참에 아주 그냥 수박들을 전부 색출해 가지고 학살 공천을 하겠다 그 의지를 나타내니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가 한동훈한테 했던 깃털처럼 가볍다가 딱 이재명입니다.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은, 왜냐하면 당 대표 정도 되면 혁신이가 김영으로 하겠다 했을 때 그건 혁신이의 혁신안이다라고 거리를 둬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 충돌이잖아요. 그게 나오자마자 덥석 물어갖고 그거 빨리 입법하자. 자기 문제니까. 이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모든 것들이 다 기승전 이재명 본인 살자. 본인만 살고 보자. 이렇게 지금 또 딱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깃털처럼 이것마저도 가벼운 방탄꼼수를 또 쓰려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생색을 다 내놓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이거 체포 동의안 넘어올 것 같으니까 이거 기명 투표로 합시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랜드 플랜이죠. 지금 이재명은 곧대입니다. 즉 이렇게 이 부인 동원해서 시간 버니까 이제 이 회기 안으로 넘어오고 회기 안으로 넘어오면 기명으로 해서 이제 누구누군지 다 알게 만들고 뭐 이런 일종의 협박이죠. 겁주는 것이죠. 당신들 그러나 이 김영호 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지. 그렇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 여야 아니에요. 합의도 해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입법 예고도 해야 되고요. 아무튼 뭐 이재명으로서는 이화영이가 지금 마음 상태를 확실히 저희들이 뭐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대북 송금 문제에 있어서 500만 불 스마트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서도 이재명이와 관련된 300만 불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그건 쌍방울한테 요청을 했고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한테도 보고했다 이렇게까지가 지금 검찰 진술이 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것만 가지고도 빠져나가기가 지금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또 하나의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선배님 감옥 간 사람들 정치인들 많이 보셨죠. 근데 두 부류 아닙니까? 한 부류는 너무너무 뭐 환한 얼굴로 잘 지내는 사람 잘 지내는 사람 있고 한 사람은 완전히 페인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화영은 후자랍니다. 못 견뎌였나 봐요. 들어가자마자부터 나 좀 빼내줘. 나 도저히 못 있겠어 하고 울며 면회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그러니 이미 멘탈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의 이화영 이 마음 돌리기 작전도 실패로 입봉쇄 끝났다. 작전. 입봉쇄 작전도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봐도 뭐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못 견뎌 하는 사람한테 네가 다 좀 뒤집었어. 몇 년 더 살고 나와. 몇 년이 아니죠. 최소한도 20년 이상 살아야 하는데 다 대북송금. 뒤집었으면 이재명 대신에 이화영을 뒤집어 쓴다면은 20년 이상이죠. 그러면은 지금 한 60 됐지 않습니까? 80 넘어서 나온들 뭐 하겠습니까? 유엔 제재도 위반한 거죠? 이게 대북 송금이니까. 그렇죠. 또 자기 3억 2천만 원, 그 또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으로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화영이가 어떻게 죄를 또 벌을 가장 가볍게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조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이 다 뒤집어 쓰지 말라고 조언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어제부로 양평 고속도로 이 공세도 대실패로 끝났고 이화영 이 봉쇄 작전도 완전 케오패 대실패로 둘 다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